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2024 드래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걸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공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반응이 굉장히 좀 미적지근한 컨텐츠여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게 또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이벤트인데 일단 지나칠 수 없어서 하기는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스타 주간의 드래프트가 함께 열리게 됐고요. 반응이 좀 미적지근할 수는 있지만 메이저리그에 새로 합류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안 알아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올스타 주간에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묻혀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따로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MLB 사무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걸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사협정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로터리 픽이란 게 새로 신설이 됐어요. 1위부터 6위까지 로터리 픽을 주는데 지난 시즌에 순위의 역순으로 해가지고 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 팀 3팀이죠. 오클랜드, 캔자스시티, 콜로라도가 18.3%의 가장 높은 확률을 받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18개 팀이 로터리 픽 확률을 받게 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은 자동적으로 와일드카드 탈락팀, 디비전 시리즈 탈락팀, 챔피언스 시리즈 탈락팀, 월드 시리즈 진출팀 해가지고 나머지 순위들을 받게 됩니다. 좀 뭐 많이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무분별한 탱킹을 좀 막기 위해서 로터리 순위를 바꾼 거고요. 성적이 역순대로 1순위가 가져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워싱턴이 원래 성적 역순대로 가면 5순위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워싱턴은 마켓 규모가 크기 때문에 2년 연속 이제 추천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싱턴은 이제 10순위에 이제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2%의 확률을 뚫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져갑니다. 클리브랜드가 원래 로터리 픽 확률이 9위였는데 1위로 올라가게 됐고 저는 2위가 더 대단하더라고요. 신시내티가 원래 로터리 픽 순위가 13위, 1%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시내티 다음에 콜로라도, 오클랜드, 화이트삭스, 캔자스시티 순서인데 항상 제가 또 기사로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이게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라운드 뒤에 뭐 보상 지명권 나오고 그렇죠. 경쟁 균형 A라운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순서는 1라운드, 그 다음이 이제 보상 지명권이 나온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게 PPI가 생겼어요. 지난 노사협정 이후에 생긴 건데 신인 선수를 바로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를 시키면은 그 선수가 신인왕이나 MVP 투표 3위 안에 기록될 경우에 다음에 드래프트 지명권을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애리조나와 볼티모어가 그 지명권을 챙기게 됐습니다. 31순위, 32순위에 이제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 지명권. 이게 수익 공유 기금을 받는 이제 팀에 한해서는 바로 그 D순위에 붙여서 보상 지명을 줍니다. 이게 경쟁 균형 A라운드와 1라운드 사이에 지명권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뭐 높은 지명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미네소타가 가지고 갔죠. 소니 그레이를 보냈는데 소니 그레이가 이제 계약 규모가 $5천만 이상이기 때문에 33순위 지명권을 또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균형 A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마켓 규모가 적은 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수익이 낮은 10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이제 해당되는 팀이 볼티모어, 애리조나,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콜로라도, 뭐 캔자스시티, 템파베이, 미러키, 시애틀, 미네소타, 마이애미,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오클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드래프트 픽은 교환이 안 되는데 보상 픽은 그렇죠.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34순위의 미러키가 이제 코빈 번스, 39순위 워싱턴이 헌터 하비, 68순위 화이삭스가 이제 그레고리 산토스 데리고 오면서 이게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저스와 휴스턴, 뭐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FA를 데려오면서 지명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균형 B라운드 이후에 또 퀄리파잉 오퍼 FA 이런 팀을 이제 지명권을 주게 되는데, 이게 에인젤스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에인젤스가 74순위를 얻게 되는데 오타니를 잃었기 때문에 받은 건데, 왜 미네소타와의 차이가 있느냐? 에인젤스는 수익 공유 기금을 받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지는 게 이제 좀 더 낮습니다. 보상 픽이 하위 마켓 팀들이 주로 받는 건데 이게 성적이 안 좋아서 받는 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빅마켓 팀이 성적 안 좋으면 그거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잡해요, 되게.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내년에 또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매년 글을 쓰는데 매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3라운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지명권이 없죠. FA를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없고 4라운드 뒤에는 역시나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잃은 팀이 주어지는데 이게 샌디에고 토론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샌디에고 토론토는 왜 이렇게 밀어나느냐? 사치세를 냈습니다. 사치세를 내면서 토론토는 체포원을 보냈었고 이 샌디에고는 스네가 헤이더를 보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134순위, 135순위, 136순위를 차례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이제 5라운드 지명권이 또 박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올해 드래프트 순서의 이제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네. 그리고 또 복잡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사치세를 냈던 매츠와 샌디에고 양키스는 1라운드에서 10순위 맞아요. 찍고 밀렸어요. 그러면서 매츠가 작년 순위로만 따지면 원래 9순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밀리면서 19위 순위를 받게 됐고요. 샌디에고와 양키스도 25위, 26위 순위를 받게 됐죠. 그냥 엘리아 스포츠가 나눠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는 등급 매길 때 그냥 딱딱딱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이제 매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래프트 지명자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 이뤄지고 올해 드래프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올해는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드래프트가 워낙에 좋다라는 말들을 매번 드렸었는데 작년 드래프트는 전체 5순위까지가 이 선수들 다른 드래프트에 나왔으면은 전체 1순위였다. 그렇죠. 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대학 선수와 고교 선수의 어떤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드래프트였다면 올해는 그게 아닙니다. 고교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대학 선수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지명이 됐죠. 1라운드 보상픽까지 포함해서 대학 출신이 26명이 지명이 됐고요. 고졸은 13명이 그치.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탑10만 보더라도 고교 선수가 이제 딱 한 명 있었고요. 근데 작년에 4명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고교 선수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평가를 하기를 그래도 상위 지명자들은 상당히 준수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깔아준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이제 하나 붙이는 게 뭐냐면 물론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다. 계속 지난해와 비교할 수 그쵸. 없는 거예요. 지난해가 워낙 좋았으니까.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나왔어야 되는 고교 선수가 대학교로 가면서 이게 대학 선수도 굉장히 좋았었고 고교 선수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좀 떨어졌어요. 특히나 작년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약간 황폐해지게 보이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트래비스 바자나라든지 뭐 찰리 콘돔, 뭐 캐글리온, 뭐 체이스 번스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뭐 준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역시나 뭐 상위 픽을 받았죠. 대학 선수들이 강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대학 출신이 뽑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수보다는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강세를 보였던 드래프트인데 점점 더 그렇게 경향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지난해 1순위가 포일 스킨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난해에도 타자 쪽이 좀 우세한 드래프트였다고 보고 근데 올 시즌은 그게 더 심해졌었어요. 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에서 스킨스가 나오긴 했지만 압도적인 그런 투수 유망주가 없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투수 풀이 점점 더 이제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도 가속화될 전망이었었고 네. 제구가 엉망이라더만. 그렇죠. 이번에 상위픽 뽑힌 선수들도 9위는 굉장히 좋은데 제구가 잡힌 선수들이 딱히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로워 하는데 진짜 스로워의 시대가 왔다고 보여질 만큼 제구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 이후에 BA가 집계한 게 1라운드 뽑힌 대학 선수가 이제 81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제구가 안 좋았던 그러니까 9인이나 블레스가 많았던 선수가 2014년 션 누캄이라고 하더라고요. 4.8개. 근데 올해는 션 누캄이 양반일 정도로 이 대학 투수라고 하더라도 제구가 안 잡혀져 있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상위 1라운드에 39명 중에서 투수는 이제 10명 지명이 됐고요. 28명이 타자 그리고 제 카글리온이라는 투웨이 플레이어가 한 명 지명이 됐어요. 확실히 타자 쪽이 많이 강세였고 그리고 이번에 탑10 뽑힌 선수들 보니까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출신이 무려 3명이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선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순서를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같이 붙여서 하다 보면 이게 워낙에 분량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부와 2부 쪼개서 하겠습니다. 순서는 올해 하긴 하는데 저도 내년에 다시 공부해서 와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네. 내년에 요청을 하시면 또 합니다. 저희 2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상 2부 선수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